6.2절은 메비우스 역공식입니다. 이 메비우스는 메비우스의 띠 할 때 그 메비우스입니다. 수학자 이름이고요. 자, 메비우스의 역공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수론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f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시그마를 계산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자주 나옵니다. fn이라는 게 어떤 주어진 수론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시그마가 붙는,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우리 6.1절에서 배운 내용이죠. n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이런 그때 fd 값을 다 더한 값, 그게 이거였는데, 메비우스 역공식이라는 거는 우리 이 라지 f가 이런 스몰 f에 관한 이런 시그마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스몰 f를 어떤 라지 f에 관한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f에 이런 시그마를 붙여서 나타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스몰 f를 라지 f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메비우스 역공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메비우스 역공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메비우스 뮤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하겠습니다. 이 뮤는 그리스 알파벳 뮤고요. 뮤는 정의역이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론 함수입니다. 요 치역은 마이너스 1, 0 아니면 1, 요 세 가지 값만 가는데요. 자, 이거를 정의해 보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뮤 값을 정의해 보면 요게 1일 때는 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 적당한 소수에 대해서 그것의 제곱이 n을 나누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 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런 수를 스퀘어 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 스퀘어 프리는 우리가 5.2절에서 한번 소개한 개념입니다. 스퀘어 프리가 뭐냐면 제곱 인자를 갖지 않는 수고요. 프리가 뭔가 없다란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니까 이런 제곱 인자를 갖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이 돼서 긍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n이 1이면 1이라고 정의했고 1보다 크다면 산술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그 n은 소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뭐 P1의 K1승, P2의 K2승, PR의 KR승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거 표준형의 소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스퀘어 프리가 아니란 얘기는 어떤 소수 P제곱에 대해서 이걸로 나눠 떨어지면 그게 스퀘어 프리가 아닌 거죠. 제곱인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퀘어 프리라면 이 이상인 것 중에 스퀘어 프리가 아니면 0으로 정의하고 스퀘어 프리라면 우리가 역시 또 5.2절에서 봤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수들이 어느 하나라도 2 이상이면 어느 하나라도 2 이상이면 스퀘어 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퀘어 프리라면 제곱인자를 갖지 않는다면 그런 n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서로 다른 소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소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 프리라면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될 텐데요. 이런 n에 대한 스퀘어 프리인 그런 n에 대한 요 메비우스 뮤 펑션의 값은 여기 나온 서로 다른 소수가 r개라고 했을 때요. 그때 마이너스 1의 r승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자, 뮤1은 여기 나왔듯이 1이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p가 어떤 한 소수라면요. 요 뮤p의 값은 자, 스퀘어 프리가 아닌 거죠. 예, 스퀘어 프리인 거죠. 스퀘어 프리여서 이 경우가 아니고 요 경우고,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소수가 한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승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30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래서 서로 다른 소수가 이렇게 1승씩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스퀘어 프리인 경우. 그러면 서로 다른 소수가 3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에 3승하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겠습니다. 또 뮤 24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3승 곱하기 3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죠. 예. 따라서 이거는 스퀘어 프리가 아닌 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겠습니다. 그래서 뮤 24의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6.5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메비우스 뮤 펑션이 승법 함수란 얘기입니다. 멀티플리커티브란 얘기입니다. 그게 정의가 뭐였죠? 어떤 수론 함수가 승법 함수라는 거는 서로소인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것의 함수값이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다라는 게 요 승법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이 곱셈적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mn을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고요. 요 등식을 보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이 m이나 n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퀘어 프리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소수에 대해서 p제곱이 m을 나누거나 혹은 p제곱이 n을 나눈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p제곱이 요 p가 그거에 대한 p에 대한 요 p제곱이 m 곱하기 n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 곱도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뮤 mn을 생각하면 이 mn은 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됐죠. 그래서 뮤 mn은 0이 되고요. 한편 뮤 m 곱하기 뮤 n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정이 요 둘 중에 하나는 만족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0이든지 아니면 혹은 이게 0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0입니다. 따라서 이 값도 0이 됐죠. 그래서 어떤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p제곱이 m을 나누거나 아니면 n을 나눈다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 등식을 여기에서 보였습니다. 이게 둘 다 0이라는 것을 보여서 이걸 보였습니다. 그럼 이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m도 어떤 소수의 제곱으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고 n도 어떤 소수의 제곱으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m도 스퀘어 프리고 n도 스퀘어 프리인 경우, 예,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m도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하면 서로 다른 소수의 1승들의 곱으로 나올 거고요. n도 스퀘어 프리면 서로 다른 소수의 1승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가정에서 m과 n이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소수들과 여기에 있는 소수들 중에 서로 중복되는 건 없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서로소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pi들과 여기에 있는 qj들은 모두 다른 것이어야 됩니다. 예. 이것도 다 다른 거라고 했고 이것도 다 다른 거라고 했고 공통된 게 없으니까 이거나 이거 모두 r 플러스 s개의 소수가 모두 다 달라야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 m 곱하기 n을 소인수분해하면 그것은 요것 곱하기 요거 한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 여기에 있는 소수들이 다 다르죠. 예. 크기 순서대로는 나열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뮤 mn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mn은 요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mn이 스퀘어 프리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소수의 1승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 뮤 펑션의 정의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서로 다른 소수의 개수는 r 플러스 s개니까요. 이 값은 마이너스 1의 r 플러스 s승이 될 거고요. 또 한편 이쪽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뮤 m은 m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되고 뮤 n은 n이 이거여서 이렇게 써주고 나면 역시 또 메비우스 뮤 펑션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 값은 서로 다른 소수가 r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r승이고요. 이 값은 요 안에 서로 다른 소수가 s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s승일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의 r 플러스 s승이 돼서 두 개가 서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하고 이게 같은 값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 경우를 모두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6.5의 증명이 끝나죠. 이렇게 정리 6.5에서 메비우스 뮤 펑션이 승법함수다 라는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승법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또 간단히 나오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죠. 자, 우리 정리 6.4에서 6.1절에서 배운 내용에서 f가 승법함수면 그 승법함수에 요런 시그마를 붙여준 요런 새로운 수론함수도 승법함수 멀티플리커티브라는 거를 우리가 6.4 정리 6.4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메비우스 뮤 펑션이 승법함수니까요. 거기에 요런 시그마를 붙여줘 그런 양의 약수 n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뮤 d를 다 더한 그런 값 주어진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뮤 d를 다 더한 값을 라지 fn이라고 정의한다면요. 정리 6.4에 의해서 요 새로운 라지 f라는 함수도 승법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승법함수에 대해서요. 우리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요 n자리에 1이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1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건데 1의 양의 약수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뮤1인데 뮤1이면 따라서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메비우스 뮤 펑션의 1에서의 값은 우리가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요 라지 f1의 값은 1이 되고요. 자, 일반적인 1보다 큰 그런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우리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런 표준형의 소인수분해가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 6.1절 멀티플리커티브 펑션 얘기하면서 바로 나왔던 얘긴데요. 이렇게 서로서인 것들끼리의 함수값은 그 곱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6.1절의 팩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이 1 이상 1보다 커서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된다면 요것의 라지 f의 값은 우리 라지 f가 승법함수니까요. 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쪼개서 그 함수값들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라지 f1은 1이고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요런 꼴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수의 몇 승, 소수의 파워 이런 것에서의 함수값만 알면 이미 n에 대해서 요 라지 f의 함수값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 p가 소수이고 k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요 p의 k승, p의 k제곱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죠. 그러면 요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n자리에 k제곱이 p의 k승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n자리에
P의 K승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나타내는 값은 P의 K제곱의 양의약수 D에 대해서 뮤 D의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수 하나로 이루어진 P의 K제곱이니까 이거의 양의약수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P,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P의 K승까지, 이게 바로 P의 K제곱의 약수들이죠. 예, 양의 약수들이죠. 그래서 거기서의 값을 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뮤1은 1이죠. 예, 뮤1은 이만큼은 1이고요. 뮤p는 우리 스퀘어 풀이죠. 예, 서로 다른 소수가 한 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또 한편 이거는 스퀘어 프리가 아니죠.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될 거고요. 뮤 P 3승도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 아래 요 이후에 있는 항들은 모두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만 0이 아닌 숫자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n이 2 이상이면 이런 형태로 소인수분해 될 텐데, 그러면 fn에서의 값은 이렇게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은데, 어떤 프라임의 몇 승 이런 꼴의 함수값들의 곱과 같을 텐데, 이런 값들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음 정리 6.6을 보인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지 fn을 요 메비우스 뮤 펑션에 요런 시그마를 붙여주면 여기가 1일 때는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다 0이어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 싱거운 함수입니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자연수에서는 0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 n자리에 10이 들어간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10의 양의약수 d에 대해서 뮤 d 값을 다 더해보면요. 우리 이 정리 6.6에 의하면 0이 나와야 되죠. 10은 1보다 크니까요. 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의 양의약수는 1, 2, 5, 10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뮤1 더하기 뮤2 더하기 뮤5 더하기 뮤10을 해주면요. 뮤1은 우리가 1이라고 그랬죠. 1에서의 함수 메비우스 뮤 펑션의 값은 1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소수 하나로 이루어진 제곱인자를 갖지 않는 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 1승하면 1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에 1승하면 1이죠. 그런데 여기 10은 2 곱하기 5가 되죠. 스퀘어 프리는 맞고, 스퀘어 프리는 맞고, 소수, 서로 다른 소수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비우스 역공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메비우스 역공식을 소개하고 그거를 증명해 보죠. 정리 6.7이 메비우스 역공식입니다. 자, 라지 f하고 스몰 f가 수론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라지 f와 스몰 f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라지 f는 요 스몰 f에다가 이런 시그마를 붙여서 정의한 그런 함수예요.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두 수론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 스몰 f를 라지 f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식이 바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메비우스 뮤 펑션이 나타납니다. 자, 스몰 f에는 n의 양의학수 d에 대해서 뮤 d 곱하기 이 라지 f의 d분의 n의 값, 혹은 n의 양의학수 d에 대해서 뮤의 d분의 n의 fd, 라지 fd를 곱한 값, 이거를 다 더해주는 거죠. 자, 여기 우리의 d가 계속 변하면서 이것들을 더하는 건데요. d가 n의 양의 악수니까 d분의 n은 항상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다 자연수입니다. 자, 요 식을 증명해 보죠. 우리는 먼저 요 등호부터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등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에 나오는 요 부분의 논리는요, 우리가 6.1절에서 n의 양의학수 d에 대해서 그 양의학수들을 다 곱한 값이 n의 2분의 타우 n승, 이런 거 증명한 적이 있었죠. 그런 사실을 증명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썼던 논리입니다. 요 두 줄이요. 자, 이게 뭐였냐면 n의 양의학수 d가 있으면요, 그 d에 대해서 n은 d 곱하기 d 프라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d 프라임이 자연수 d 프라임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d가 n의 양의학수들을 다 돌아다니면 그때 여기 나타나는 d 프라임도 n의 양의학수들이 다 한 번씩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6.1절에서 썼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그 팩트를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n의 양의학수에 대해서 그런 d에 대해서 여기에 다 대입해서 더해줘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d 프라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 d 프라임에 대해서 예, d가 n의 양의학수를 다 돌아다니면 d 프라임도 n의 양의학수 다 돌아다니고요. 그때 요 d 값은 d 프라임 분의 n이 되고요. 또 d분의 n 값은 d 프라임이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그마를 n의 양의학수 중에서 작은 것서부터 큰 순서대로 만약에 이거를 쭉 더해 나간다면 요렇게 쓴 거는 그 순서가 반대로 큰 것서부터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서부터 이 반대 방향으로 더해지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쓴 d 프라임은 뭐 계속 변하는 값이니까 d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요 등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주어진 이 식에서 두 번째 등식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이제 요 첫 번째 등호를 보여보죠. 예, 이 첫 번째 등호를 보이기 위해서요, 우리는 요 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유도해서 요 스몰 f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이 그렇게 써졌죠. n의 양의학수 d에 대해서 뮤 d 곱하기 라지 f d분의 n, 이런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자, 먼저 요만큼의 값을 요 애초에 요 등식을 이용해서 써주면 요 n자리에 d분의 n이 들어간 거죠. 예, 요 n자리에 d분의 n이 들어간 게 요만큼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d분의 n을 넣은 이 값을 쓴 거죠. d분의 n을.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 변하는 요 값이 이미 d를 우리가 써버려서 요거를 c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c가 d분의 n의 양의약수인 그런 c에 대해서 스몰 fc를 다 더한 값이 요 값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d가 이미 c여서 요 계속 바뀌는 요 문자를 c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요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뮤 d를 곱해줘서 요 시그마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요 시그마에 대해서 이 C가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 뮤 D는 이 시그마 입장에서는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시그마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시그마 D하고 C가 움직이는데 C 움직이는 거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D 움직이는 거를 하는데요. 그 순서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D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C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는 이런 식의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미적분학 배우면서 이중적분에서 적분의 순서를 바꿨더니 뭐 안 되던 적분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푸비니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의 순서를 바꿨더니 안 되던 적분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걸로 여기에 이 더하는 시그마의 순서를 바꿨더니 뭔가 좀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 해석학을 좀 더 많이 배우면요. 이게 그 푸비니 정리에서의 적분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하는 그거하고 결국은 요 시그마를 바꿔도 된다라는 게 같은 얘기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등호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여기서 알아보죠. 자, D하고 C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하고 C를 바꿔가면서 이런 값들을 다 더하는 건데요. 여기 식은 지금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D하고 C가 이 대입되는 값들의 집합이 같으면 결국은 두 시그마 한 값들이 같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D와 C들이 여기에 대입이 되냐면요. 그런 D하고 C들을 순서쌍들을 모아놨는데 여기는 이게 각각이 다 자연수란 의미입니다. 자, 어떤 D와 C들이냐면 D가 N을 나누는데 그런데 C는 D분의 N을 나눈 그런 D와 C들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한편 여기에서는요. C가 N을 나누는데 D는 C분의 N을 나누는 그런 D와 C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DC를 대입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집합이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죠. 요쪽 먼저 보여보죠. 자, 요 얘기는 n이 어떤 d 곱하기 k 이런 꼴이란 얘기죠. 어떤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요. 또 요 식은 n이 dk니까요. 여기 dk라고 써주면 d가 약분이 되고 c가 k를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k가 c 곱하기 l 이런 꼴로 쓰인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요 k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요. n은 dcl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n은 c로 나눠 떨어집니다. n은 이렇게 c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죠. 또 C분의 N을 생각을 해주면 C분의 N을 생각해주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다니까요. C분의 N은 DL이 됩니다. 그래서 C분의 N은 이렇게 D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보인 거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D, C는 요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원소는 여기에 속하게 되죠.
반대 방향, 이게 이렇게 부분 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보죠. 예. 자, 여기에 속하는 D, C는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요. 따라서 n은 어떤 C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n은 C 곱하기 K가 되는 어떤 자연수 K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은 CK니까 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C가 약분이 되면 D가 K를 나누는 거죠. 따라서 K는 D 곱하기 L이 되는 어떤 자연수 L도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요 조건이 만족되는지 그런 D, C에 대해서 요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 DL을 요 K 자리에 대입을 하면요. N은 CDL이죠. 따라서 우리의 D는 N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고요. 요 조건을 만족하고 또 D분의 N은 요 식에서 D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CL이 되죠. 그래서 이게 C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D, C가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합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마에서의 대입되는 D와 C들의 값과 여기에서 대입되는 D와 C들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여기까지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 시그마까지 끌고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값은 요 값을 요 시그마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요 시그마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시그마에서는 C는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 FC를 요 시그마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져 나왔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결과에 FC를 곱해서 요 결과를 요 시그마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 6.6이 쓰이는데요. 요 뮤에다가 이런 형태의 시그마를 붙였을 때 요 자리가 1일 때만 1이고 1보다 큰 경우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값은요. 여기가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어서 그런 항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1일 때는 언제예요? 여기에 1일 때는 요 C가 n의 양의 약수 중에서 정확히 n일 때만 이게 1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0이 돼서 이게 모든 상관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이게 C가 n일 때, 그러니까 C분의 n이 1일 때만 해주면 그때는 C분의 n, C가 n일 때, C가 n일 때만 있고요. 또 C가 n인 그때는 요 FC에다가 요때 C가 n일 때는 요 값이 정리 6.6에서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 한 요런 시그마죠. 그러면 우리 C가 n인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 한 항이죠. 그래서 C에 n을 대입하면 F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인 거냐면요. 요거를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이 스몰 fn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6.7 메비우스 역공식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메비우스 역공식의 예제나 응용들은 6.2절 두 번째 수업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